사르르는 칼바람과 함께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 서울의 수온주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서해안에는 최대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김가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러온 칼바람이 무척이나 매섭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독한 추위입니다. 북극 한기가 본격적으로 파고들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7.2도를 보이고 있고요. 초속 5m에 달하는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9시 일기에서는 한파특보도 내려지겠는데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엔 한파경보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대부분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최대 15도가량이나 곤두박질합니다. 대관령이 영하 18도, 파주 영하 16도, 서울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해상에선 폭설 구름도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방에선 대설주의보가 갈수록 확대하고 있고요. 이 눈은 밤사이에도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최고 30cm 이상, 호남에 최고 20cm, 충청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해지겠고요. 그 외 내륙에도 1에서 5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됩니다. 또 전국 대부분이 강풍주의보인 가운데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부터 차츰 잦아들겠지만 강력 한파는 쉽사리 물러가지 않을 모양새인데요. 성탄절을 앞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2시간 만에 5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늘리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까지 압수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오는 차량들을 경찰관이 막아섭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됐고 곧바로 4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만 20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12면 취소 수치고요. 음주 동기는 회식, 그리고 술의 종류는 소주 2병 됐다고 하시고. 낮에 소주 반병을 마신 게 전부라던 50대 남성은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4%,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3시 반에 먹고 4시에 끝났거든요. 이게 지금 저랑 얼굴 봤을 때도 눈도 충혈되고 술 냄새도 많이 나요. 네. 유흥가에서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50대 남성.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이유를 묻자 대리운전 핑계를 댑니다. 들어가는데 대리운전 하려는데 안 오니까. 수원과 안양 등 경기 남부에서 2시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51명. 이 가운데 절반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이 성행을 하고 있고. 경찰의 일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충북 청주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내면서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3일 청주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가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장에 오늘 새벽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어놨는데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윤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경복궁, 담장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큼지막한 글씨들이 쓰여 있습니다.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경복궁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경복궁 좌측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낙서를 했는데 훼손된 범위가 44m에 이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훼손된 담장 주변은 통제됐습니다.
지난 새벽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외벽에는 현재 이렇게 짙은 녹색의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경복궁과 그 외벽은 모두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훼손된 일이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자체가 잘못인데 그거를 또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광고를 하니까 그게 너무 화나요.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 조사를 벌이고 보존 처리 약품을 이용해 훼손된 담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복궁 담장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두 번째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협의체 핵협의그룹.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양국은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총체적인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특히 한미가 처음부터 북핵에 공동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의 핵 보복을 기다리는 것에서 한국과 미국이 처음부터 같이 대응하는 개념으로 달라진 겁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의 막강한 핵 자산을 언제든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억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그리고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상황을 양국이 처음으로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또 핵 위기 발생 시 한미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휴대 장비를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는 내년 6월쯤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초대형 계약을 맺은 이정후 선수가 공식 입단식을 치렀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에 이은 바람의 손자라고 소개하며 꿈을 이룬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넥타이를 메고 홈구장 오라클 파크에 들어섭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전광판을 배경으로 아버지 이종범, 어머니 정현희 씨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선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재치 있는 영어 소감으로 입단식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Hello Giants, my name is 정후 리, grandson of the wind. Let's go Giants. Thank you. 감사합니다. 등번호는 KBO 리그에서 썼던 51번을 그대로 달았습니다. 핸섬? 핸섬? KBO 리그의 레전드였던 아버지와의 인연은 현지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화제였습니다. 특별히 뭘 배웠냐, 아버지? 야구적으로 배운 건 없고요. 지금 이기는데 같은 나이 때 뛰어보라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입성 첫 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키움 선배 샌디에이고 김하성과의 맞대결입니다. 맞대결하게 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많이 형한테도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벌 다저스로 이적한 오타니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having Shohei Ohtani as your rival?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영입에 공을 들였던 자이디 사장이 이정후는 내년 시즌 주전 중견수로 공언한 가운데
이정우는 내년 2월 스프링 캠프를 시작으로 메이저리그 첫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박정입니다.